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와 관련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긴급 공지라고 하고 제일 아래는 4시간 돌려줘 라고 이렇게 썸네일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앞전 영상에서 이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와 관련해서 국가보훈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4월 6일자, 그러니까 저번 주 월요일 날짜로 해서 보도자료가 낸 내용이 140개의 발급 병원과 협력 강화, 신체검사 접근성 및 절차 간소화 확대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이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그러면 이 140개의 발급 병원에서 아주 손쉽게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이미 2025년 12월 달에도 보도자료가 나오고 또 그 전부터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는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언제부터? 2023년 6월 달부터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라는 법을 개정을 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국가유공자분들이 재판정 신체검사 받을 수 있게끔 좋은 취지로 만든 게 국가보훈 장애진단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들도 정말 많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영상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상세한 내용들로 각 영상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물론 왜 이렇게 영상을 많이 만들어 드렸는가 하면 저 또한 국가유공자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는 와중에 이렇게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간도 짧아지고 또 보훈병원에 가서 신체검사 받을 필요도 없고 더 중요한 거는 보훈병원에서 그 한 3분, 5분 그 짧은 시간 내에 신체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거기서 판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또 하락이 되거나 유지가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서 이와 관련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140개의 발급 병원에서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제3자 기관에서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서 발급을 받으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참고를 해서 등급을 판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정확한 판정을 내릴 걸로 알고 저도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 기독병원에 가서도 제가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너무 오랜 기간 또 진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인천에 있는 다른 종합병원에서 또 한 2년 동안 계속 검사 치료하고 있던 와중에 그 병원에 1월 달에 가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국가보훈 장애진단서에 해당이 안 된다 하여 바로 일산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2달이 지난 후 저번 주에 국가보훈 장애진단서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를 드렸더니만 그 담당 교수님도 이와 관련해서 이게 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 다시 원무과 가가지고 보훈 담당하는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국가보건부에서는 이렇게 보도자료도 나오고 이렇게 장애진단서 발급병원이라고 하는데 장애진단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만 담당 직원 하는 얘기가 보훈지청과 이 면담도 하고 공문을 받았지만 자기들이 아직 지금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을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언제쯤 발급이 가능하냐 그랬더니만 확실치는 않다. 그러나 아마 시스템적으로 다 정리가 되려고 그러면 가을쯤 될 수도 있다. 정확하게 뭐 언제라고 얘기는 않고 이제 가을쯤 얘기를 하는데 그 후에 그 직원과 뭐 이런저런 얘기들 좀 더 하다가 나왔던 게 이제 물론 시스템적으로 안 되면 예를 들어 수작업이라도 해서 국가보건장애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냐 했더니만 그 교수님이 작성을 해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담당 직원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 교수님들이 뭐 한가하게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바쁜데 언제 그거를 수작업으로 다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서식과 관련된 그러니까 국가보건장애진단서와 관련된 서식을 좀 복사를 해달라 그랬더니만 이런 내용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책자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저한테 줬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국가보건장애진단서. 그런데 이 우측에 보면 눈장애 소견서.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지금 한 장에 돼 있는 거를 복사를 저한테 해준 거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척추가 상위처이기 때문에 체관 소견서 이것도 이 우측에 또 다른 부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해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담당 교수님한테 가서 이걸 작성해달라고 도저히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나와가지고 국가보건부 심사기준과 이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못했습니다. 금요일날 오전, 오후 계속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됐고 제가 오늘 14일 날 삼각지에 있는 서울지방보훈청을 가서 다른 건을 이제 접수를 시키면서 국가보건장애진단서와 관련된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A4 용지 하나에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여기에 작성을 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국가보건장애진단서 다 나오죠. 그리고 다음 저 같은 경우는 척추이기 때문에 척추는 이 체관 소견서를 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국가보건장애진단서 발급 대상자 확인증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자, 첫 번째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만약에 이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국가보건장애진단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본인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담당자나 원무과에 가셔가지고 국가보건장애진단서 발급이 되는지 우선 그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저같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처리를 하시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원무과나 담당 과장님들한테 가셔가지고 국가보건장애진단서가 발급이 되는지 그것부터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그 담당 과장님들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원무과, 총무부나 원무과 가셔가지고 보훈 담당이 누군지를 물어보고 그 보훈 담당한테 가서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병원에서는
국가보훈장애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까? 먼저 물어보고 네,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과를 찾아가서 진료하고 검사하고 단계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검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본인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겠다. 그러면 국가보훈부에 가셔가지고 재판정 신체 검사 신청을 하시고 또 예를 들어 뭐 한 달 정도 기다리면 신체 검사를 받으라고 나올 겁니다. 그 통지서가 올 때 신체 검사를 받을 건지 아니면 국가보훈장애진단서로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 신체 검사를 받을 건지 선택하라고 할 때 그때 다시 보훈지청을 가시든지 아니면 그 원무과에 가셔가지고 이 국가보훈장애진단서 발급 대상자 확인증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국가보훈장애진단서 확인증에는 이 발급 대상 질병명이 포함됩니다. 상위처나 이 질병명.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이 아니라 상위처이기 때문에 척추 이분 불린증, 다음 파행성 관절염 제5요추 1천 주간 의증, 그 다음 세 번째 요추간판 탈출증 L 4번하고 5번 사이, 그리고 다음 결핵성 척추염 1번하고 2번 요추, 이렇게 네 가지가 저는 상위처로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상위처. 그리고 이 확인증을 누가 발급을 해줬냐? 그럼 발급 일자가 나와 있고 발급자 여기 나와 있고 발급자 전화번호.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위탁병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국가보훈장애진단서가 발급이 된다는 그 병원에서 원무과에서 이 발급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 확인증이 정말 맞는 건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 둘, 셋, 넷, 네 가지 상위처가 기록을 합니다. 어디에? 여기 보시면 국가보훈장애진단서 전공상 내용 질병명에 하나, 둘, 셋, 넷. 이게 기록이 돼야지 국가보훈장애진단서가 발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분증 확인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 계속 만들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본인 몸에 당뇨병도 있고, 당뇨병 있고, 방광암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7급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그 위탁병원에 가셔가지고 얘기해봐야 거기서는 이거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 더 많은 질병이 있어도 여기에 기록을 해주질 않습니다. 왜? 그 위탁병원 그 서류에 나와 있는 이 상위처하고 지금 이 아프다는 곳 상위처가 똑같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를 않기 때문에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확인증을 받아와라. 그 확인증 안에 있는 그 질병, 그 질병이 만약에 그 질병에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당뇨병이라고 기록을 하고 이 당뇨병 한 가지만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질병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등록되어 있는 질병 중에서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질병을 내가 재판정 신체 검사 하려고 한다. 그럴 때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하면
그만큼 더 빠르다는 겁니다. 신체 검사할 필요 없이 서류상으로 약 3개월, 빠르면 3개월, 늦어도 4개월 이내에는 판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 당뇨병만 되어 있다. 이 방광암도 따로따로 허혈성 심장 질환도 국가보건부에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되고 방광암도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상태가 안 좋으면 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직접 이렇게 국가보건장애진단서 발급을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낭비한 시간도 정말 아깝고 그러지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다닐 수 있는 병원 중에서 가장 상 위에 있는 위탁병원이 일산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입니다. 순위도 아주 높은 게 위탁병원 중에서는 제일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가서 진료하고 검사하고 치료도 계속 해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막상 발급을 받으려고 하니 발급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삼각지에 있는 서울지방청이죠. 서울지방청 가서 제 볼일 다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심사기준과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이번에는 이 책임자한테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책임자는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담당자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그러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 드렸다 하면서 제가 지금 얘기한 과정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보도 자료로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국가보건장애진단서 발급받으려고 하니 아직 시스템이 준비 안 돼서 발급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만 어느 병원에서 발급이 안 된다고 하냐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그대로 다 가르쳐 줬습니다. 일산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에서 얘기를 했더니만 교수님도 모른다 그러고 원무과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만 원무과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는데 왜 보도자료에서는 위탁병원들과 협력을 강화해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냐. 그랬다면 이제 제 전화번호, 제 이름, 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에서는 어느 과에서 검사를 했는지 그거 물어보고 또 다른 병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2년 동안 다녔던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도 발급이 안 된다 하여 가지고 지금 일산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병원을 가야 되냐 물어보려고 했더니만 이 책임자 과장님께서 본인이 직접 이 두 개의 병원을 확인을 해서 저한테 연락을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영상 만들고 있는 시간이 5시간 넘었습니다. 5시간 넘었는데도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서야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내일 올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연락이 오면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위탁병원이 어딘지 그거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 말로는 88개의 위탁병원에서도 다 발급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일일이 병원들을 쫓아다니면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아서 지금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또 확인 전화도 안 오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상급 종합병원 물론 이제 한 2년 반 넘었기 때문에 근 3년이 다 돼갑니다. 2023년 6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원에서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병원 5개의 보훈병원에서는 아마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 병원들 다니셨던 분들은.
근데 위탁병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2개의 종합병원에서는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보시고 혹시라도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본인이 다니고 계시는 위탁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급 위탁병원이죠. 그 명단과 관련해서도 제가 얼마 전에 하나씩 다 불러드렸습니다. 상세하게. 그러니 그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발급이 되는지 먼저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제일 좌측이 상급 종합병원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경찰병원, 국군수도병원, 그 다음에 보훈병원, 그리고 위탁병원, 나머지 가운데하고 좌우측이 다 위탁병원들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제일 위에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자, 경기도에서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 우선은 이 병원에서는 국가보훈 장애진단서가 아직은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 알고, 만약에 지금 이 병원을 다니고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은 이 내용 참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지금 국가보훈 장애진단서 때문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원무과에 가서 한번 또 저같이 물어보십시오. 언제 발급이 되냐? 아니면 지금 당장 발급이 되냐? 되지도 않는데 계속 그 병원 다니셔봐야 장애진단서는 발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재판정 신체검사는 전혀 할 수 없냐? 그건 아닙니다. 옛날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옛날 방식대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계속 치료하고 계시면 치료하시면서 그냥 일반 진단서 끊어달라 그러면 그 교수님들이 일반 진단서 끊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소견서 끊어달라 그러면 또 소견서도 끊어주고, 그러면 그동안 검사했던 거 진료기록부 복사하시고 CD에 그동안 검사한 뭐 엑스레이, CT, MRI 있으면 다 복사하셔가지고 재판정 신체검사 하시면 됩니다. 이제 차이점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따로 별도로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해야만 한다는 거. 그래서 저도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동안 검사한 게 너무 아까워서 목요일날 다시 또 지금 일산백병원에 이 치료하러 가는데 일반적인 자료를 받아서 그냥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방식대로.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이제 또 제가 아는 병원들 중에서 아니면 지금 책임자하고 통화를 해서 어느 병원에서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한다. 그러면 그 병원을 가서 자료 다 복사해서 가서 뭐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면 발급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옛날 방식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재판정 신체검사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선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본인이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국가보훈 장애진단서가 발급이 된다. 그러면 보훈지청을 가셔가지고 이 국가보훈 장애진단서 발급 대상자 확인증을 먼저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질병명예가 뭐 당뇨병이 적혀 있다. 그러면 이 당뇨병에 대해서만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또 허혈성 심장 질환만 적혀 있다. 그러면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당뇨병도 있고 또 여기 뭐 방광암도 있다.
그러면 각각 하나씩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뇨병이 많이 지금 악화되었다. 방광암은 그대로다. 그러면 이 당뇨병에 대해서만 장애진단서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만 가지고 재판정 신체검사 받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점은 이 확인증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간.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미리 확인증을, 저도 그래서 미리 가서 확인증을 발급을 받은 겁니다. 왜? 이 확인증이 있어야지 내가 언제든지 6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계산 잘 하셔가지고 치료받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시일이 지나서 재판정 신체검사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국가보훈장애진단서 발급 대상자 확인증이 있으면 바로 그 원무과 가서 얘기를 하고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교수님들한테 가서 그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확인증입니다. 이 확인증이 없으면 국가보훈장애진단서는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원무과에 가셔가지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청하고 전화 연락이 되면 바로 또 확인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꼭 보훈지청을 가셔서 이걸 받아와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발급을 받아오면 좋습니다. 왜? 내가 6개월 동안 갖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확인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질병에 대한 것만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그동안 1월 달부터 병원 다니면서 준비했던 게 한순간 날아가 버려서 정말 어이가 없고 화도 많이 납니다. 그러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 알고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먼저 그 병원 원무과에 가서 확인부터 하고 진료하기 전에 진료 다 하고 난 다음에 저같이 발급받으려고 하게 되면 그 몇 달 동안 공들였던 게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 만약에 발급을 받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갈 병원에 전화로 하시든지 원무과, 아무한테나 물어보지 마시고 원무과나 총무과에 가면 이 보훈 담당이 있습니다. 그 보훈 담당을 바꿔달라 그래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